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정말 기발한 상상 실험이에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숫자가 사라진다면요. 시계, 돈, 거리, 점수 이런 게 다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공유해 주신 이 글이 바로 그런 세상을 그린 일종의 우화인데요. 처음에는 인쇄된 숫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사람들 머릿속에서 숫자의 개념 자체가 희미해진다고 하죠. 이 가상의 상황을 따라가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숫자에 의존하고 있는지, 또 그 숫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야기는 아침 풍경부터 시작해요. 사람들이 시계를 못 읽으니까 막 허둥대고 버스 번호나 지하철 노선도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냥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도계도 안 보이니까 교통사고는 막 늘어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상점들은 가격표도 없고 재고 파악도 안 되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요.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게 멈춰서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숫자가 사라지자마자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시간 약속, 대중교통, 상거래 이런 시스템이 그냥 즉시 마비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숫자를 얼마나 당연하게 사회 질서의 기반으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거군요. 네, 직장이나 학교는 더 심각하죠. 전화번호 없으면 연락부터 힘들고. 아, 엑셀 같은 건 당연히 못 쓰겠네요. 그렇죠. 문서 쪽 번호 같은 것도 없으니 업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학교에서도 학생 번호 대신에 일일이 이름을 부르거나. 교과서 쪽수를 모르니까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네요. 아, 근데 재밌는 건 시험 점수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좀 웃음을 되찾는다는 그런 묘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숫자가 단순히 계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효율성, 표준화, 그리고 평가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거. 특히 모든 걸 숫자로 재단하는 그 정량적 평가 방식이 사라지니까 사회 운영 방식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뭐랄까, 이 이야기는 주로 일상에 초점을 맞췄지만 만약 과학 연구나 정밀공학 같은 분야였다면 숫자의 부재는 훨씬 더 치명적이었겠죠. 문명 자체가 후퇴할 수도 있고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당장 요리만 해도 레시피에 있는 계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하다가 맛없는 음식이 나오기도 하고. 네. 반면에 또 그 평생 속맛으로 요리해온 식당은 갑자기 인기를 얻고요. 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은 거의 종말 수준으로 혼란에 빠지고요. 그렇죠. 결국 사람들이 물물 교환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손가락 발가락으로 세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가치관의 변화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추상적인 돈이라는 가치는 힘을 잃고 당근 몇 개처럼 구체적인 사물의 개수만 의미를 갖게 될 때 가치 체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나중에는 많다, 적다 하는 그 개념 자체마저 희미해진다는 묘사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숫자가 우리 인지 방식,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틀 자체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마치 언어가 사고를 형성하듯이 숫자가 현실을 구조화하는 거죠. 사회 모습도 바뀌어요. 이동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멀리 안 가고 그냥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더 친밀해지고. 관계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군요. 네. 결혼식 축의금 대신에 선물을 주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점수로 승패 가르는 스포츠, 이런 건 인기가 확 시들고. 아, 승부가 명확한 씨름 같은 것만 남는데 그것도 운영이 어렵다고요? 네, 심판 판정도 어렵고 하니까요. 경쟁이나 순위 매기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지는 사회랄까요? 그 수치화된 비교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쟁의 양상이나 어떤 사회적 활동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성과 측정이 어려워지니까 어쩌면 과정이나 관계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꼭 긍정적인 변화만은 아니라는 게 다음 이야기에서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맞아요. 가장 끔찍한 건 병원 상황이었어요. 맥박이나 혈압 측정이 안 되고 약이나 주사 용량을 정확히 조절할 수가 없어서. 숫자의 부재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네, 정말 치명적인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나 여론조사로 다수의 뜻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책 효과를 데이터로 평가할 수도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 소수의 정말 헌신적인 정치인들만 남아서 거의 봉사활동처럼 정치를 하게 된다는 그런. 그 부분이 숫자다 단순한 편의나 효율의 문제를 넘어서 생명 유지,
또 민주주의 운영, 합리적인 의사결정 같은 현대사회의 핵심 메커니즘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량적 데이터 없이는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이 우화가 잘 보여주고 있죠. 숫자가 말 그대로 우리 문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OS 같은 셈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완전 지옥 같다고 느꼈는데 점차 그 숫자 없는 삶에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뭐 사는 게 뭐 별건가 하면서요.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인간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들 익숙해질 무렵에 갑자기 모든 숫자가 다시 돌아와요. 순식간에요? 네. 그러자 인류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원래의 문명, 그 습관들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남는 거죠. 세상은 숫자가 지배한다. 이런 만약의 if 시나리오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을 좀 낯설게 비춰주면서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상상을 다룬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이 글은 숫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리 문명에 거의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와 같다는 점을 그런 극단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이야기는 숫자가 돌아오자마자 사회가 즉시 원상복구되는 걸로 끝나는데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숫자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인류는 정말로 숫자 없이 기능하는 어떤 새로운 사회 질서 혹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가치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결국은 혼란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이야기는 아침 풍경부터 시작해요. 사람들이 시계를 못 읽으니까 막 허둥대고 그렇죠. 속도계도 안 보이니까 교통사고는 막 늘어나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숫자가 사라지자마자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